안녕하십니까.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나행시의 김동수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시는 방역업체 대표님을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또 코로나로 가장 힘든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소중한 나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나행시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가게는 그냥 자연 음식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냥 엄마의 손맛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이 편하게 와서 드실 수 있게끔 뭐 조미료라든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조미료를 해서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인 중에 이제 명인은 아니고요. 이제 대회 같은데 우리가 서울에서 중앙조리사협회에서 이렇게 이제 대회를 주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수백 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도 향토 음식이라 해서 남도 음식을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그냥 소신껏 하다 보니까 상도 수여를 받고 이제 그런 것이지 뭐 명인 중에 명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도의 음식은 첫째로는 좀 이렇게 푸짐함이에요. 푸짐함이고 산의 진미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음식 우리가 이제 남도 향토 음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자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엄마의 손맛, 정성이 깃들어져 있던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식품회사에서 신메뉴 개발팀의 그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이제 신메뉴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식품회사에서. 농림부 장관 상을 수상했던 우리 전라도 마을에서 묵은 파김치를 해가지고 그걸 해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좀 푹 익은 거, 삭힌 거, 막 그런 음식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파김치를 담가서 익혀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요리가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누룽지 탕이라든지 연근 이제 샐러드식으로 해가지고 좀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뵙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 아까 그 자연식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효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계절 음식 이런 거 뭐 하는데 그쪽으로 뭐 공부 좀 하셨을까요? 네, 제가 여기 음식에 손댄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네.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배우게 된 계기는 그 담양에 가면 자연 음식의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배우고 컨설팅하고 이렇게 매장에 이제 컨설팅 해주면서 또 이제 시골 같은데 모르는데 이제 가르쳐주고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의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현재는 그 식품회사, 큰 식품회사에서 신개발 메뉴 센터장으로 또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식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연구하고 답이 없어요. 음식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신메뉴에 이제 하고 있고. 그럼 혹시 최근에 뭐 개발한 신메뉴가 있을까요? 제가 그 앞전에 농림부 장관 상 탄 것은 파장어탕이라고. 파장어탕. 네, 우리가 그 일괄적으로 보면 장어 하면 구워서 드시거나 뭐 그냥 탕으로 뭐 고사리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탕으로 끓여 드시거나 이러는데 저는 보니까 이제 우리 남도 음식은 그 깊은 맛이 좀 풍겨나야 되거든요. 이게 푸짐하고 풍성하고 정성이 가득 들어있는 그래서 파김치를 익혀서 묵은 파김치로 해가지고 파장어탕을 해가지고 가서 아주
호응이 좋은가요? 네, 그래서 농림부 장관 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건 남도 맛이에요, 우리 전라도의 맛. 묵은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파김치는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파김치는 파냄새가 나서 먹는 사람이 드시는 분이 있고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익혀서 묵은 맛으로 가기 때문에 그 못 드시는 분은 그건 없어요. 그리고 맵지 않고 애기들도 다 먹을 수 있고. 네. 애들도요? 그래서 예, 건강식이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오면 좋겠네요. 예, 예, 아주 건강식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행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시면서 봉사도 꾸준히 지금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경로당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여기 매곡동에 경로당이 28곳이에요. 그래서 28곳을 이제 거기는 이렇게 좀 외로우신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지역별로 동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장애인들하고 이제 자폐증 있는 하고 이제 고아원, 한부모 가족 그 애기들 이렇게 해서 그냥 간간히 이렇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호박잎 날 때네 호박잎을 좀 사주라고 이제 노상에서 가지고 오셨길래 호박잎을 사드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식사를 드렸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좀 꼭 그 어르신들이 장사하고 또 독거노인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식당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면 되겠구나. 그 계기가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 경로당에 막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까? 한 달에 한 40명에서 50명 사이에 네.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지체장애 있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40, 50명 대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까? 내가 식당을 하니까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드리는 게 참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그때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막상 대접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저의 행복이라 그럴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분들이 드시고 가면서 얼굴에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행복한 거 있죠.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잘 먹었다 하고 가시는데 내가 뿌듯하고 내가 행복하고 오늘도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 지금 한 2년 이상을 코로나19로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나눔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다 어렵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그렇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 거예요. 저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힘든데 근데 이제 또 해왔던 거라서 참 오랜 세월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하는데 우리가 며칠 날 어디 가서 밥 먹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날을 또 기다릴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요 내가 해왔던 거라 장사가 안 돼서 제가 좀 덜 쓰면 되니까 예. 내가 좀 덜 쓰고 그분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내 행복이고 그분들 행복이고 그냥 저는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계산 방법이 없어요. 2년 동안 이루고 있는 조희숙이라고 하고요. 참모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이렇게 드셨을 때 맛있는 거 봐가지고 또 그것을 또 참조해서 또 많이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응용해서 또 많이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애들도 오면 그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애들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또 어르신들 오시면 또 어르신들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고 깔끔하고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그때 무엇을 했냐면 여기 이제 자원봉사자들 오셨을 때 그 동사무소에서도 가서 했고 김치 같은 거 봉사할 때도 그때 가서 좀 도와드리고 또 이제 봉사 자원들이랑 같이 갈 때 한 번씩 참여할 때도 있어요.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조금 우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61살 드신 지체장애 어르신 한갑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시길래 내가 한갑잔치를 해드리란다 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한갑잔치를 하는데 한갑잔치면 우리 옛날 사람들 같다 한복도 입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해서 이제 남자분인데 한복을 해서 입히고 이제 케이크라든지 그 주위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그때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갑잔치를 해드렸는데 제가 행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던 게 그분이 한갑잔치를 하는데 계속 그냥 웃고만 계시면서 그 옷을 쓰다듬는 거예요. 자기가 사시면서 이 한복을 처음 입으신 분이지. 그래서 좋으세요? 내가 물었더니 좋다고.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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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만 하시는데 내가 그 한갑잔치를 해서 보람도 있었지만 정말 가슴도 아팠고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정말 이런 일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생일이라든지 이게 이제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아원 같은 데도 예를 들어가 1월 달에 생일 있는 애기, 2월 달에 생일 있는 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달에 있는 애기들 생일 있는 애기들을 이제 데려다가 케이크 하나 놓고 또 이제 밥을 해서 먹여. 네, 밥을 해서 먹이고. 이제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못 해주니까 그 달에 있는 아이들 생일을 이제 못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사장님은 뭐 아까 어르신도 해야 되지, 그 또 장애 있는 분들도 해야 되지, 또 아이들까지. 이게 제가 대단한- 저는 계산법이 없어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단 이 계산은 해요. 내가 쌀 한 가마 이거 얼마밖에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 식사 대접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뭐 안 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 한갑잔치를 해줬을 때 내가 행복하고 가슴 아팠던 그 기억이 정말 있어요. 또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고 다른 또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혹시 뭐 무료 급식 이런 데도 참여를 하셨었나요? 아, 네. 이제 자주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 천사급식 거기는 인력이 부족해요. 많은 할아버지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번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인력으로 주방에서 설거지 해주고 찬 놔드리고 할아버지들 그냥 반찬도 갖다 드리고 인력 지원을 합니다. 또 그것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예. 재밌어요. 네. 정말 그분들이 밥 한 끼 이렇게 드시면서 우리는 정성을 담아 드리잖아요. 정말 마음이거든요. 그분들이 드시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것을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더 행복한 거예요. 꼭 우리가 기부를 이렇게 그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몸으로도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러죠. 그런 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것도 정말 하나의 봉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라, 오지 마 이게 아니고 가가지고 그냥 내 여기 오늘 봉사 좀 해줄란다 하고 들어가서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오면 그 굉장히 힘이 되죠. 그렇죠. 항상 무료 급식 장소에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네, 가서 그래서 보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또 사장님께서도 그런 경험도 해보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직접 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또 계기가 아마 됐을 거라고 또 생각도 되거든요. 어쨌든 보람 있고 나의 행복입니다. 예. 경북 울진이나 이런데 막 그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뭐 치킨집에서는 치킨도 뭐 배달해주고 달걀도 삶아서 막 갖다 주시는 거 보셨는데 그거 보시면서 혹시 좀 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는 밥을 주먹밥을 해갈랍니다. 주먹밥을요? 우리 광주가 주먹밥에 또 일가견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주먹밥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주먹밥을 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대단하잖아요.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나. 그 마음에서 봉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또 존경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옛날에 뭐 우리가 여기 세월호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간 이제 급식을 할 때 이제 물론 뭐그 상황이 좋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밥보다는 뭐 짜장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경북 울진을 저희 구호품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짜장면을 이렇게 하는 대구 한 업체가 이렇게 푸드 트럭으로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뭐 주먹밥도 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어떻게 만드시는가요? 주먹밥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먹만하게 해서 그게 주먹밥인데 이제 저는 그분들한테는 건강식을 먼저 전달해 줘야 되겠잖아요. 아무래도 모든 게 섭취하는 게 골고루 섭취하는 게 영양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 이제 지금은 봄이잖아요. 봄이기 때문에 정말 싱그러운 봄나물로 해가지고 봄에 간다면 그 밥을 같이 버무려 주는 거예요. 밥하고. 또 육류는 육류대로 또 이렇게 같이 버무려 주고 이게 단백질 같은 걸 같이 겸해가지고 해서 보내드리면 여기 대표님 그 뭐 이렇게 음식 봉사 말고도 평소에 뭐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거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가게에 이익금 10%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 예. 순이익금의 10%를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예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죠. 그냥 이렇게 학교에 좀 전달을 하고 거기 혹시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하고 뭐 그 연결이 되거나 그런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오고 있는 학생이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해서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앞전에 그 대리로 승진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유일하게 오랜 세월 이렇게 같이 통화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 저희들도 뭐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기부자나 후원자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나름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좀 기쁨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사나 기부를 이제 하셨는데 어렸을 때 뭐 어렵게 살았잖아요. 다 대부분. 특별히 나눔을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가방 메고 오는데 집 앞에가 저희 집이 이제 도로가에가 있는데 집 앞에가 할아버지가 겨울에 이렇게 이게 햇빛이 오니까 거기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무서우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제 후문으로 이렇게 대문 쪽으로 해서 방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오셔가지고 혼난 기억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추운데 안으로 모셔서 밥 한 거.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이제 보리쌀에다가 좀 쌀 넣어가지고 밥 먹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밥을 안 줬다고 엄마한테 그때 꾸지람을 되게 많이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아 맞다.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어렸을 때 혼났지. 그 할아버지 밥 안 줬다고 혼났지. 그래. 좀 이렇게 내 힘이 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약하지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살자. 이제 그게 항상 머릿속에 이제 있었죠.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가게를 보면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뒤에 이렇게 보면 꽃잎도 있고 있는데 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옛날 고가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 같은 걸 갖다가 그냥 밋밋하게 놓는 것보다도 여기다 꽃잎 하나 딱 띄워놓고 그러면 이게 지나게 손님들 이렇게 보시면 아 아름답다 예쁘다 느꼈을 때 그 마음이 고객님들도 훈훈하잖아요. 그렇죠. 웃음을 또 아 예쁘다 행복하잖아요 순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제 임의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하고도 이렇게 네. 한지 같은 것도 있고 네. 혹시 이제 뭐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사장님 뭐 취미 뭐 또 있을까요? 예. 제가 취미 생활을 내 개인의 취미 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매장에서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연구실에 그 식품회사 가가지고 또 신메뉴 개발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한 5시 좀 되면 또 와가지고 또 내 매장에 또 이제 업무를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취미생활을 없고 겨우 한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산행을 하고 그냥 집 앞에 돈다는 거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이제 나눔을 실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하시는 나눔의 정의란? 나눔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나눔의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나눔은 해봐야 한다. 나눔으로써 사랑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니까 안 해본 사람 모르죠. 해봐야 알죠. 그러면 이제 이런 행복을 계속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눔 활동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가정적인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얼른 또 이 코로나가 종결이 좀 돼야 되겠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해오던 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단 하나 좀 이게 시골에서 많은 인원은 제가 못하고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접어지면 한 5, 6분 정도 모시고 텃밭도 가꾸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제 이제 꿈인데 과연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 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최근 또 우리 국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동해안 산불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눔으로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ARS 참여도 좋고요. SNS에서도 응원이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해도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소한 나눔으로 행복을 실천하시는 분을 모시고 정말 감동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 나행시의 김동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